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강보합에서 옷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뚜렷한 수급 주체, 강한 매수 혹은 매도를 보여준 주체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284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기관은 36억 원의 순매수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의 포문도 열렸겠다. 어떤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을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무언가 이슈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샵 2034 주식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적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시장의 핫한 이슈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OS에서는 개별 종목들, 특히나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안타 증권이에요. 최근 증권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뭐 투자를 잘해서 오르는 하나투자증권이 있다 하면은 유안타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금융의 인수 계획이 재점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누가 뭘 사요? 우리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우리은행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그 증권 사업 부분을 그 NH농협 네. 증권 투자증권한테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지주사가 아니에요, 우리은행은. 그러니까 증권 쪽이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 금융 지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금융 지주사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여신 영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업을 했을 때 이게 좀 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은행들이 계속해서 비은행 영업 부분에 대해서의 영업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도 증권사 인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증권사 인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대형 증권사를 인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대형 증권사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각 가능성 얘기가 좀 그전에도 나왔었고 지금도 그러한 가능성이 좀 엿보이면서 뭐 유안타 증권이라든지 SK증권 등이 상당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안타증권 최근 6개월 동안은 주가 수익률이 81%에 달하고요. 네. 오늘도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권제 흐름이 좋았어요. 왜냐, 뭐 지난해 워낙 동학개미 열풍 속에 네.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최근에는 개별적인 모멘텀 때문에 또 부각을 받았는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저는 증권주들은 다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다시 또? 네. 권역에 놓여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시장이 약간 머뭇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3,200포인트대를 돌파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뭐 유럽 닥스라든지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 뭐 역사적으로 4,000포인트 신고가 행진을 돌파를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스닥마저도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짧게는 길게는 한 3개월 반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우상향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증권주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에 대한 거래 수수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떤 증가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들 슬슬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권역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했는데 슬슬 봐도 된다라고 하니까 좀 의외로도 느껴집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는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지금 증권주라고 전체적으로 묻기에는 유안타증권 오늘 개별 이슈가 좀 강했습니다. 그쵸.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좀 이제 다만 이제 뭐 SK증권이든 유안타증권이든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 예컨은 투기적 수요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연속성으로 내일도 상한가 언저리 갈 것이냐? 그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유한타증권 뭐 못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한 8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면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저희가 짚어봤고요. 단기 급등 피로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에 대한 뷰는 좋지만 유한타증권 오늘 너무 과열됐다라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로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OTT 전쟁의 서막이 열리면서 알로이스, 손오공 네. 이런 종목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에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면 뭐 아이들도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많지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마블 콘텐츠들도 네. 상당한 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디즈니라고 해서 꼭 뭐 유아용, 청소년용 네. 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상당히 액션 영화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그런 시장을 확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영화들, 대작들도 상당히 기대가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휴되어 있던 업체들, 뭐 웨이브가 됐던 이런 업체들의 디즈니 컨텐츠가 하나하나 빠지고 빠진다면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거나 뭐 이제는 볼 수가 없거나 네. 얼마 전까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플랫폼을 좀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HBO 맥스도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HBO 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간 이제 그 성인 영화 측에 뭐 좀 강화된 그런 제작 관련된 OTT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OTT 서비스는 뭐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해외 주요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을 꽤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자체 플랫폼 뭐 웨이브가 됐든 뭐 KT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OTT 관련 시장의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좋은 인기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느냐 싸움이잖아요. 네. 실제로 뭐 저는 뭐 넷플릭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콘텐츠도 너무 좋고 네. 그 안에 콘텐츠가 많아서 가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분명히 제작사라던가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기대될지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쇼박스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성장성은 높다라고 평가는 받아왔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만 본다면 네. 아직까지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이슈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 환경이 좀 녹록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작품일 수 있겠지만 또 해외 시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제한된 것일 수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원래는 이제 뭐 그런 기업들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은 손오공 어쨌든 이제 디즈니 관련된 뭐 용품이라든가 그런 완구라든지 이런 용품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뭐 IHQ라든지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약간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된 기업들이 좀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오공과 IHQ, 코퍼스 코리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알로이스에 대한 전략을 또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현재 구간 또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호가창에 막 움직이니까 네.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매도랄까 고민될 것 같아요. 알로이스는 어떻게 볼까요? 알로이스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내가 저 넷플릭스 볼래요라 신청합니다 해서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IPTV를 본다고 하더라도 IPTV 신청하게 된다라면은 뭐 인터넷선도 깔리겠지만 셋톱박스라는 게 맞아요. 또 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리모컨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듯이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든. 플러스든 뭐 여러 가지 이런 OTT 서비스가 왔을 때 이런 셋톱박스가 같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알로이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중소형 셋톱박스를 제작을 좀 하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인 좀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런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약간 모바일이라든지 네. 또 뭐 KT 지니 스튜디오 이런 것처럼 좀 우리나라 대형 업체하고 좀 협업을 해서 또 서비스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LG U 플러스를 통해서 같이 네. 또 협업을 하듯이 해서 생각했던 것만큼의 매출이 얼마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좀 있어서 네. 저는 8,000원 이상 올라온다라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준다라면 일단 한번 좀 매도를 좀 하고 다시 좀 지지선을 좀 확보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설립된 OTT 박스 전문 업체 알로이스입니다. 8,000원 선 위를 다시 한번 와준다면 그때는 꼭 매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왜 나 코인을 안 샀지?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왜 나 창투사 안 샀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IB 투자가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크래프톤의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두나무 테마주들 계속 네.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두나무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후발주자 크래프톤을 또 잡아보자라고 아주 IB 투자를 향해서 매수를 보여줬는데 창투사 굉장히 핫하네요. 그렇죠. 열기가 사그라들지 몰라요. 뭐 창투사가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그 몇 년 전에 바이오, 네. 뭐 신약 아, 개발, 막 그래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네네. 그거 관련된 창투사들이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때 또 막 신규로 상장되는 바이오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창투사들이 좀 jet밭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이 별로 그러다 없다가 그때 빅히트 옛날에 투자했던 예, 뭐 네. 빅히트, 그러니까 작년부터 다시 증시가 좀 화랑 장세를 보여주면서 뭐 빅히트든 뭐든 대형 IPO가 다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쿠팡이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두나무가 됐든 두나무, 뭐 마켓컬리가 마켓컬리든.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 그 기업에 또 창투사들이 또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많이 좀 헷갈릴 수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제작 업체인데 네.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이제 국내 상장을 문의를 했고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이면 상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IPO로 대여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상장 관련주 무엇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에도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주 IB 투자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뭐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의 한 10% 넘는 지분을 좀 갖고 있고 대성창투도 한 5% 정도인가요? 지분을 네. 좀 갖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급등세를 띠고 있고 넵튠이라는 기업도 한 1% 정도, 1, 2%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좀 오르고 있는데 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배그죠. 네, 배그. 네. 줄여서 배그라고 하는데 네.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크래프톤이 연간 순이익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7천억 후반 정도인데 NC소프트가 8천억 조금 넘거나 8천억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거의 육박하는. 네. 근데 NC소프트는 여러 가지의 작품이 있는데 그렇죠. 이 크래프톤은 이거 하나만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한 240만 원.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한 액면 분할해서 한 50만 원 내외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 30조 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형 IPO다 보니까 이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상투는요, 두나무 테마주로도 묶였잖아요. 네. 두나무 관련해서 업비트에 또 지분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오늘까지 대성상투는 계속 올라줬네요. 네. 6,130원까지 상승했고요. 그러면 아주 IB 투자의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이번에 그 크래프톤이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카카오뱅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큰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 아주 아이비 투자는 충분히 아까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인데 아까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 크래프톤의 시장에서 평가치가 30조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10%만 갖고 있어도 3조 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런 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한 10,000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00원 이상의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일단 크래프톤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남겨져 있으니까 한번 아주아이비 투자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천리 자전거인데 봄에 네. 자전거 타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기 자전거도 있는데 자전거 잘 타세요? 저 자전거 잘 타죠. 저는 잘 못 타는데. 그러신가요? 어떡하죠? 아, 그래요? 아니, 자꾸 이거 중량 잡기가 어려워서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네. 모바일 전기 자전거 타셔야죠. 갖고 계세요?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어. 네,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전기 자전거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혹시 전동 킥보드 타보셨나요? 타봤죠. 네. 상당히 편하잖아요. 은근 속도가 또 나요. 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그 소형 모빌리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람이 꼭 내가 두 발로 굴리는 자전거에 대한 곳만 레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편하게 고생 안 하고도 타는 자전거 이런 부분들이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시장을 많이 침투하고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그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인 나 홀로 이동수단을 좀 찾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동 킥보드가 됐든 이런 전기 자전거가 됐든 1인용 이동수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빌리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하도 실내 스포츠를 할 수가 없다 네. 보니까 그래서 골프존도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골프랑 뭐 아웃도어 이쪽도요. 한번 삼천리 자전거 봄냄 맡으면서 네. 그냥 자전거가 아닌 따릉이가 아닌 전기 자전거 타고 주가도 달릴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뭐 전기 자전거 시장은 계속해서 연평균 한 30% 정도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면 이런 계절적 수요가 같이 맞물린다라면 정말 삼천리 자전거 일단은 뭐 고점 돌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삼천리 자전거 저도 한번 자전거 배워볼게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또 주식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2034로 콜센터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